일본에서 음식 배달하면서 소름 돋았던 썰. 김만수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항상 평소에 따로 방송을 챙겨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운전을 할 때 항상 개보건님의 군대 썰을 배경음악 삼아 듣고 다니는 유튜브 시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님이 군대 썰 말고 자신이 경험이 재밌는 썰이나 특이한 썰들 올려도 더 좋은 글이면은 읽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카페에 가입해서 써봅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한 오싹한 공포썰 써봅니다. 저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본에서 약 9개월간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워킹 홀리데이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1년 동안 그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거죠. 저는 이 비자를 받고 도쿄에서 9개월간 일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살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에서 생활하면 항상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역시나 바로 돈이죠. 저는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야끼니꾸라고 부르는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이걸로는 제 생활비가 충당이 안 돼서 다른 일을 알아보던 중 우땡 이츠 배달 알바를 알게 되었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배땡의 민족 쿠땡이츠 같은 서비스인데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면 제가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받아서 고객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알바였죠. 다만 저는 오토바이나 차가 없었기에 전기 자전거로 배달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가 고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었고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부 또한 많이 모집하고 있었죠. 추가로 정산을 해주는 이벤트 및 프로모션도 하고 있어서 저는 바로 이거네! 라는 생각에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알바를 제대로 해보기로 마음먹고 지원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에서 약 7시간 정도 5개월 일했습니다. 그리고 알바의 특성상 저는 도쿄에 정말 많은 집들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썰은 제가 이 음식 배달 알바를 하면서 겪은 소름 돋았던 이야기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거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올라와 주세요. 저는 이날도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배달콜을 받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서 고객의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달 어플의 메시지 기능을 통해 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배달해야 되는 고객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꼭 계단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집은 3층이었기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알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아무런 답장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쿄를 전기 자전거로 타고 헤집고 다니면서 정말 많은 집들을 방문하다 보면 집의 분위기 그리고 위치 등이 정말 특이한 곳이 많았죠. 제가 이때 방문했던 아파트 정말 특이하게 뒤에 산이 있었고 그 산에는 신사가 있었습니다. 배달을 하던 때가 저녁이어서 그런지 아파트의 입구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서자 약간 춥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바로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른 거였죠. 그러나 이러한 실수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고객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했던 말과는 달리 엘리베이터에는 아무런 고장 표시가 없었고 제가 버튼을 누르자 잘 작동을 하면서 1층까지 내려왔고 저는 고객의 메시지는 까먹은 채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그리고 저는 아무런 이상 없이 3층에 내려서 고객님의 초인종을 눌렀고 음식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때였죠.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셨네요. 저는 이때 고객이 메시지 보낸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까먹고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 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고객은 뭐 괜찮습니다. 다만 저희 맨션에는 사정이 있어서 내려가실 때는 꼭 계단으로 내려가시고 나가실 때는 꼭 정문으로 나가주세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대화를 마쳤죠. 그 사람은 금식을 받고 들어가고 저는 어리둥절해서 뭐 엘리베이터 점검 예정이라도 있나? 하면서 계단을 통해서 1층까지 내려가고 정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무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단의 풀로 가려져서 들어올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요. 정문 양쪽 구석에 있는 큰 유리병과 그 안에는 하얀색 소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확 돋았죠.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그 고객은 저에게 말을 하면서 계속 제가 아닌 제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받다가 자연스레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시선이 제 뒤에 머물더라고요. 대화 당시에 어딜 보고 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병에 담겨있는 소금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는 빠르게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갔고 정문을 통해서 나가라는 고객의 말을 들은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때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다른 배달부.
도쿄는 참 넓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배달을 하다 보면 정말 고급 아파트에도 배달콜이 잡히고는 합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한남동, 청담동 같은 지역이고, 이런 지역은 특성상 고급 아파트가 질비해 있죠. 저희 배달부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고급 아파트에 배달콜이 잡히면은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층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와 다른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꼭 이용해야 해서 삥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날도 어김없이 배달을 하고 있었고, 신주쿠역 주변을 돌던 저는 배달콜이 들어와서 바로 수락을 눌렀죠. 고객의 주소를 보니 니시 신주쿠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였고, 평소 같았으면 싫어했겠지만 이날만큼은 진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배달콜을 마지막으로 집에 가려고 했고, 마지막인 만큼 고급스러운 아파트 내부도 구경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최고급 아파트들은 층수가 정말 높아서 배달을 마치고 복도에서 잠깐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었죠.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서 고급 아파트로 가서 로비에 배달원인 걸 말하니 경비원이 해당 세대에 전화를 해서 배달시킨 것을 확인하고 저에게 한 가지 코팅된 종이를 주었습니다. 종이를 보니 아파트 내부의 구조가 그려진 일종의 지도였고, 빨간색 마커로 화물 엘리베이터까지의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코앞에 입주자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삥 돌아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니 조금 귀찮았지만 뭐 이곳에 규칙이니까 하면서 지도를 보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옆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지켜보니 다른 배달부가 경비원의 설명을 무시하고 고객용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경비원들에게 저지를 당하고 있는 거였죠. 배달원은 괜찮잖아,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러면서 막무가내로 타려고 했고, 경비원은 그에게 코팅된 종이를 주면서 다른 엘리베이터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고객의 음식을 배달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서 화물 엘리베이터까지 끌려가다시피 이동을 하는 친구로 봤고, 저도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기에 이 사람들을 따라갔죠. 으슥한 곳에 위치한 화물 엘리베이터에 도달하자 경비원은 한 번 더 소란 피우면 블랙리스트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는 회사에다 문의하겠습니다. 이름 알려주세요 라고 했죠. 그 다른 배달원은 투덜거리면서 자기 이름을 알려줬고, 경비원은 떠나고 저희 둘은 음식 배달을 위해 화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두 명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 아파트로 오르는데 어색한 정적만이. 그때였을까? 엘리베이터 벽을 보고 있던 배달원이 갑자기 무언가 빠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말하는 줄 알고 순간 당황해서 천천히 들어봤는데 여전히 엘리베이터 벽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점점 커지고 빨라지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배달원은 벽을 보고 계속 죽일까를 외치고 있었죠. 저는 그 당시 너무 놀라고 소름이 돋아서 식은땀이 나고 주춤거리고 그 사람과 거리를 빠르게 두었습니다. 버튼이 눌린 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 찰나의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고, 그 사람은 점점 더 빠르게 죽일까 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때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고개를 돌려보니 그 배달부가 누른 층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말소리가 멈췄고 고개를 들고 내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활짝 웃더니 배달 힘들죠? 고생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다리가 풀려서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있었고, 제가 누른 층에 도달해 고객에게 음식을 전달해줬죠. 세 번째 이야기, 하얀 손. 제가 배달 알바를 하던 2019년만 해도 대부분의 고객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제가 남자이기도 하고 당시 배달원에 고객에게 해를 끼쳤다는 뉴스들이 종종 떠서 그런지 음식은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종종 보내오곤 했죠. 배달을 하다 보면 동네가 전반적으로 잘 사는 동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집들이 낡고 오래된 동네에서 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 이런 동네에서 배달을 했죠. 이동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죠. 음식은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알았다 답변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고객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고객의 집에 도착해서 복도 맨 끝이었죠. 도착한 저는 요청대로 문 앞에 음식을 내려놓고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배달입니다 라고 크게 외치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깜빡한 게 떠올랐습니다. 라는 거를 다시 사진을 찍으려고 계단을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2층에 도달한 순간 멈춰서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제가 배달을 한 세대는 복도 맨 끝에 있는 세대였는데 고객의 집 문이 살짝 열려있고 그 문 밑부분으로 손이 쑥 나와서 음식을 짚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죠. 손이 너무 하얘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그곳에서 쑥 하고 하얀 손이 나왔죠. 인간의 손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을 만큼 정말 하얀 손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 손이 나온 위치. 사람이 보통 음식을 집어간다면 무릎을 살짝 굽혀서 손을 뻗어서 집어가는지라 문틈의 중간 부분에서 손이 나와야 정상인데 문틈의 아랫부분에서 손이 나와서 집어갔습니다.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고 음식을 집어간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것을 본 순간 소름이 너무 돋아서 계단을 내려가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그때 본 저의 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도쿄에서의 배달 이야기 잘 보았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모이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돈 버시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개보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십니다.